Hello, I'm Joe. I'm excited to be here to encourage all of you super busy Koreans to study English with me. I've never studied abroad and I have few foreign friends. As you can see, I'm a real, total native Korean. But I've been studying English for many years and reading good English materials helps me a lot to become more creative, insightful, and more fluent than before. I'm pleased to share what I've learned and keep on studying English with my viewers. It's all about reading and sharing. Now, don't worry. It's time to speak in Korean. All you have to do is just hang in there. Let's get started. 안녕하세요. 조쌤입니다. 오늘은 영어 독서 공부의 동기부여 영상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분명 동기부여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왜 영어인지, 왜 영어가 중요한지 생각해보는 게 더 우선이겠죠? 앞에 영상들에서도 강조했지만 언제나 what이나 how보다는 why가 우선입니다. 최근 시사적인 이야기로 시작해볼게요. 여러분이 이 영상을 언제 보실지 모르겠지만 2020년 2월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국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요. 이런 질병에 대한 최신 정보, 고급 정보는 거의 영어로 작성되고 전파될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한국어로 보는 정보는 이미 1차, 2차 번역, 편집을 거친 것이고 또 한국어로 된 정보는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정보의 1%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최근 한류의 쓰나미를 일으키고 있는 영화 기생충을 예로 들어볼까요? 그 영화가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고 싶다면 우리가 어떤 언어로 된 글을 읽어야 할까요? 아마 영어로 된 기사나 리포트가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제 말의 핵심은 영어가 영어라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영어가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최신 정보, 고급 정보를 누군가의 필터링이 없이 바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이 사회가 점점 더 글로벌화 되어 갈수록 이러한 능력은 더욱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사실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죠. 우리는 성공한 사람들의 말, 글, 생각에 큰 영향을 받아요. 물론 비언어권에서도 성공한 인물이 많아요. 그렇지만 영어권 선진국들이 이 지구상에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해보면 세계적으로 성공한 인물들은 영어권 출신일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 스티브 잡스를 생각해보세요. 스티브 잡스의 연설을 한국어로 들어도 물론 훌륭하지만 영어로 공부해서 듣는다면 더 깊은 맛과 철학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 또한 예전에 스티브 잡스가 너무 좋아서 영어를 더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어요. 옷도 터틀넥에 청바지만 입고 다닌 적도 있을 정도예요. 아무튼 이것은 선순환이죠. 어떤 사람이 좋다 보니 그 사람의 언어를 공부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의 말과 글을 공부하다 보니 그 사람이 더 좋아지고 그 사람을 닮아가고 또 영어를 잘하면 인간관계가 더 넓고 깊어질 수 있어요. 사실 저는 집안 형편상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가본 적이 없고 살면서 미국 여행 딱 한 번 해봤어요. 그때 제가 20대 초반이었는데 인상 깊었던 경험이 있어서 나눠드릴게요. 그 당시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시 쉬는데 어느 미국 노인분께서 우리 일행에게 다가왔어요. 그 노인분은 웃으시면서 자신이 6.25 참전 용사라고 소개하시더니 한국에서 겪었던 추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만약 제가 영어를 잘했다면 품격 있는 영어로 그분께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어쩌면 여행 기간 내내 좋은 친구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그냥 어버버 하다가 헤어졌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여행이나 관광을 하다가 그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너무 땡큐만 연습한 나머지 여행지에서 현지인의 발을 밟고도 갑자기 땡큐라고 외쳤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어를 잘한다면 현지인들과 깊이 있는 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 또 좋은 경험을 쌓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독서로 영어를 공부하는 것의 장점과 한계를 공유해 보겠습니다. 먼저 한계점을 말씀드릴게요. 언어를 책으로만 배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뿐더러 바람직하지도 않죠. 어느 외국인이 단 한 번도 한국 사람과 대화하지 않고 책으로만 한국어를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실제 한국인과 대화를 잘 할 수 있을까요? 독서 영어 공부는 영어를 학습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언어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게다가 영어는 한국어와 너무나 다른 점이 많아요. 문장 순서도 다르고 또 생소한 문법도 많죠.
또 동양인과 서양인은 사고 체계 자체가 많이 다르고요. 언어 천재 조승현 선생님은 책에서 이런 글을 썼어요. 두 언어를 안다는 것은 두 개의 영혼을 가지는 것이다. 엄청나죠? 두 개의 영혼을 가져보는 경험. 그런데 과연 그것이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에게 몇 주 만에, 몇 달 만에 가능할까요? 독서든 회화든 장기적으로 언어를 익히는 여러 가지 학습법 중에 하나인 것이지 만능 열쇠가 아니에요. 독서는 저처럼 책을 좋아하는 내향적인 사람들에게 잘 맞는 방식일 뿐이죠. 언어는 기본적으로 입으로 배워야 되고 회화를 통해서 배워야 하고 또 시행착오도 겪어야 하고 망신도 당해보면서 익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독서 영어 공부가 좋은 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선 품격 있는 정리된 영어를 배울 수 있어요. 대체로 책이나 아티클에 있는 영어는 논리적이고 정리되어 있어요. 아무 말이나 막 출판할 리도 없고 또 마구잡이 수다랑도 다르죠. 외국인이 한국어를 쓰는데 타일러처럼 품격 있고 깊이 있는 한국어를 구사한다면 어떨까요? 타일러도 사실 한국의 은는이가 조사를 공부하다가 흥미가 생겨서 한국어에 더 집중적으로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한국어에 관한 책을 많이 읽었겠어요. 독서를 통해 영어를 공부하면 이처럼 품격 있고 정리된 영어를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제가 예전부터 강조했던 정체성의 변화예요. 대체로 성공한 사람들은 책이나 연설문을 많이 남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할 기회가 평생 동안 과연 몇 번이나 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남겨놓은 글을 통해 우리는 그들과 간접 만남을 하는 거죠. 단순히 외국어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의 옷을 입고 있는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대체로 독서 영어 공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두 부류예요.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영어권 작가나 리더가 있거나 아니면 뉴스나 책, 업무 분야 등 영어권의 지식을 빨리 습득하기 위해서이죠. 사람과 정보, 이 두 가지가 원동력입니다. 요즘은 오디오북이 생겨서 독서 공부의 단점도 보완할 수 있어요. 눈으로 보는 독서를 리스닝이나 스피킹과 결합시킬 수 있죠. 다만 오디오북은 대체로 다른 일을 하면서 듣는 경우가 많아요. 운전할 때, 출근할 때, 집안일 할 때 등등. 그래서 온전히 집중하기가 어렵죠. 독서 공부를 우선 집중적으로 하면서 오디오를 보완적으로 들으면 좋습니다. 영어 읽기 공부는 직장인들에게 효율적이면서 현실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따로 시간을 내서 회화학원을 다니기도 어렵고 또 외국인 친구를 사귀기도 힘들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리스닝보다 리딩을 할 때 훨씬 더 많은 인풋을 얻을 수 있어요. 1시간 동안 대화를 하는 것과 1시간 동안 책을 읽는 것을 비교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우리가 1분에 100단어를 말하고 듣는다면 우리가 200단어 정도는 읽을 수 있어요. 즉 인풋의 측면에서 읽기가 훨씬 더 효율적이죠. 또한 내 언어 수준에 맞는 외국인 대화 상대를 찾기는 어렵지만 내 수준에 맞는 읽기 자료는 주도적으로 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다양한 수준의 영어 텍스트를 구할 수 있죠. 원서, 뉴스, 잡지, 영화, 미드, 애니메이션, 스크립트, 자료는 무궁무진하죠. 그래서 독서를 통한 영어 공부는 효율적이면서도 현실적이에요. 마지막으로 영어 독서는 우리의 독해력을 향상시킵니다. 수능, 토익, 토플, 공무원 시험, 국내의 각종 시험들은 독해력이 필수죠. 그래서 영어 독서를 꾸준히 하면 독해 문제집을 많이 안 풀어도 독해 시험에서 유리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리하면 독서 영어 공부는 정리된 영어를 학습하기에 좋고 정체성 변화를 경험하기에 좋고 효율적이면서 현실적인 방법이고 독해력이 향상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직장인분들께 마지막 메시지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가 10가지라면 공부하기 힘든 이유가 100가지라는 것을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시작은 했지만 흐지부지 되는 거죠. 또 주변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무리하지 마. 무리하지 말고 그냥 있는 직장에 감사하고 잘 다녀. 뭘 또 영어 공부까지 하냐. 이럴 수도 있어요. 저는 빨간 모자 신용화 선생님이 세바시에서 했던 메시지를 반복하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무리하세요. 무리해야 합니다. 저는 여기서 덧붙이고 싶어요. 무리해서 배우시고 무리해서 배우는 것을 즐기세요. 변화와 성장은 언제나 무리하는 자들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